가성비 최강의 스웨덴 전투기 그리펜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투기를 선도하는 숨은 고수 스웨덴의 자스 39 그리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화를 입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연합국과 추축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한 중립국이었죠. 스웨덴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거나 매장된 자원이 많았다면 독일의 야욕에 진작에 먹혔을 테지만 그럴 만큼 매력적인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스웨덴은 지금까지도 중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도 겪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귀하게 성장해온 스웨덴의 군사력은 뭔가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고 소중할 것 같았던 스웨덴의 군사력은 생각보다 많이 뛰어납니다.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바이킹의 후손답게 엄청나죠. 사실 중립국이라는 위치도 적당히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타이틀인데요. 힘도 없이 우리 중립국인데? 하고 있으면 강대국들이 낼름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이런 이유로 스웨덴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그에 맞게 수준급 무기도 많이 생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48년부터 생산해서 미국의 레인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 포탑이 없이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는 무포탑 전차 S103 등 쟁쟁한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며 또 수출까지 하고 있죠. 이 많은 무기 중에서도 특히 전투기 분야는 스웨덴이 세계를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투기와 같은 하이테크 분야는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생산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분야인데요. 열심히 개발한다고 해서 잘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보통은 그 돈으로 잘 만든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죠. 이렇게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 유럽 국가들은 맨날 싸우면서도 전투기를 개발할 때마다 3355 모여 개발비와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다릅니다.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국가들도 웬만하면 모여서 개발하는 게 전투기지만 스웨덴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까지 해버리는데요. 그것도 옆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던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뭐랄까, 반에서 굉장히 조용한 친구가 매일 집에서 무술을 단련하는 느낌인데요. 물론 스웨덴의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거나 스웨덴의 전투기가 지구의 하늘을 장악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도 강대국이 즐비한 전투기 시장에서 스웨덴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심지어 그저 그런 전투기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와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전투기 4.5세대 중 정상급이라고 평가받는 그리펜입니다. 그리펜은 독수리의 날개에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제작사인 사브의 로고에 그려진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이 운용하던 J35 드라켄과 JA37 비겐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전투기이죠. 그런데 스웨덴의 전투기 이름을 가만 보고 있으니 얘네 이름이 다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스웨덴이 전투기 이름을 지을 때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기종 모두 스웨덴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데요. J35 드라켄의 경우 예전에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JA37 비겐은 세계 최초로 삼각이계 카나드를 장착한 전투기인데 비겐을 시작으로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 유럽의 많은 전투기가 이런 형태로 개발되었죠. 이것을 유로 카나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그리펜으로 돌아와서 그리펜의 개발은 스웨덴의 방산업체이자 지금은 자동차로 유명한 사브가 맡았으며 1983년부터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윽고 완성품이 등장했고 1988년엔 초도 비행까지 성공했죠. 그리펜 중 가장 최신 버전인 자스 39 그리펜 NG 버전을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5.2m이며 중량은 8톤입니다. 승무원은 한두 명이 탑승하죠. 최대 항속 거리는 4,000km이며 전투 반경은 1,500km입니다. 기본 무장으로 27mm 기관포 한 문을 달고 있고 10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폭탄, 로켓 등을 5.3톤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미국의 F-18 슈퍼호넷에 장착되는 F-414 애프터 버닝 터보팬 엔진을 하나 장착합니다. 최대 마하 2의 속도를 낼 수 있죠. 그리펜은 스웨덴의 전투기답게 카나드가 달린 삼각익을 채택했는데요. 삼각익 전투기는 음속 이상의 고속 비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 날개 디자인이 단순해 내구성이 높으며 덕분에 정비가 용이하고 유지비가 적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저속 비행 시 안정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쪽에 보조 날개인 카나드를 부착했는데요.
카나드는 저속 비행 시 기체가 충분한 양력을 받게 도와주는 보조 날개로 전투기의 안정적인 비행을 도와줍니다. 또 그리펜은 활주로가 짧아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활주로가 딱 800m만 보장되면 언제 어디서든 날아오를 수 있으며 기체 크기도 작고 동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정비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전문 정비사 1명과 징집된 정비병 5명이면 충분하죠. 유사시 기체를 분해해 은닉하기도 쉽습니다. 그리펜의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펜은 애프터 버닝 없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체인데요. 애프터 버닝이란 제트 엔진에서 압축된 공기를 통해 연료를 점화시켜 추력을 얻고 남은 열에 연료를 한 번 더 태워서 다시 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비행하기 위해 애프터버닝이 필수지만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사용하는 연료 대비 많은 추력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애프터버닝 시에 발생하는 불기둥은 적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현대 전투기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도 이 방식이 아니면 딱히 대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그리펜이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버닝 없이 엔진의 출력만으로 초음속에 돌파하는 것을 슈퍼크루징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전투기는 F-22 랩터나 유로파이터 등 성능이 뛰어난 기체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이 아닌 스웨덴에서 독자 개발한 전투기에 이런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리펜이 항상 슈퍼크루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급의 엔진에 장착한 F-18 슈퍼호넷도 못하는 슈퍼크루징을 그리펜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스웨덴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소프트웨어도 대단한데요. 항전 장비를 완전히 통합했으며 최대 120km 밖의 표적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4개의 목표물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고 해상과 지상, 공중의 표적을 별도로 지정해 추적이 가능하죠. 그럼 전투기의 하이라이트, 무장은 어떨까요? 그리펜은 몸집에 비해 굉장히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5.3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사이드와인더나 암람 등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RBS-15 대함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각종 폭탄과 로켓도 장착 가능하고 아예 용도를 틀어 전자전, 정찰, 타겟팅 포드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리펜은 혼자서 거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이름에서도 J는 전투, A는 공격, S는 정찰을 뜻하는 말로 3가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죠. 물론 그리펜을 만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1989년 CJ-1호기가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착륙 도중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추락사고가 다시 발생했죠. 그리펜은 초도 비행 자체를 1988년에 성공했지만 사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1996년이 되어서야 실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도 고쳐서 잘 만들었는데 스웨덴은 중립국이죠. 과연 이 기체를 실전에서 써먹을 수는 있을까요? 놀랍게도 실전 투입 경험이 있습니다.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군 소속으로 8대의 그리펜이 참가했는데요. 당시 650번이나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했지만 다국적 군이 이미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라서 교전을 치르거나 적기를 격추시킨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펜은 2019년을 기준으로 총 298대가 생산되었는데요. 당연히 개발국인 스웨덴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인 체코와 헝가리에서도 도입했고 영국이 조종사 양성을 위해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태국도 운용하고 있죠. 그리펜의 도입 중 가장 큰 이벤트는 누가 뭐래도 브라질 전투기 도입 사업인데요.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브라질 전투기 국제 입찰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리펜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경쟁작이었던 미국의 F-18 슈퍼호넷과 프랑스의 라파를 제치고 그리펜이 당당하게 선택받았죠. 브라질은 2021년부터 5년간 총 36대의 그리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펜의 대당 가격은 약 6천만 달러, 하나로 672억 원입니다. 보통의 전투기들은 1,000억 원을 호가하지만 그리펜은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값비싼 전투기가 부담스러운 나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펜의 가격을 얘기하는 김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태국은 그리펜을 도입하기 전에 미국이나 러시아의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돈이 없던 태국은 전투기 값을 냉동 닭으로 대신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현물로 무기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닭은 좀 그랬는지 결국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전투기를 꼭 갖고 싶었던 태국은 그리펜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8천만 마리의 닭을 희생해 6대의 그리펜을 도입할 수 있었죠. 이때 도입한 그리펜 6대는 태국의 공군력을 상당히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유럽의 숨은 명작,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